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많이 운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력을 쌓으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데 대부분 자기가 공부를 했노라 하면서도 운과 또는 시간 속에 타이밍에 맡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다 잊고 나서 3, 4년을 내다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읽은 것 같으면서도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 뭔가 한 번은 벌게 되죠. 그래서 운에 한 번 번 사람들은 그놈의 운 때문에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돈 버는 것보다 좀 실력을 쌓아서 벌어야 되죠. 그래서 실력이 없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갑갑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혼자 공부하지 말고 인맥을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발품 팔아 책 보며 투자를 하지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해서 혼자 가서 일을 저지르고 혼자 머리 아프고 혼자 우울합니다. 혼자 한다라는 거 이거가 위험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사람들 많이 수없이 보면은요. 혼자 한 사람들이 조금 벌었다가 금방 팔고 아쉬워하고 또 판돈 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남들 벌 때 지금 가슴 멍들어가지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오르는 타이밍에 만져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서 운 좋게 벌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운이 좋은 그게 끝날 때쯤이면 그놈의 운 때문에 돈을 많이 날리게 되죠. 혼자 공부하는 분들 맨날 책 보고 공부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책 보고 투자하는 분들 보면 좀 한심합니다.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각성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각성 재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투자를 해요. 이거 바보들이 하는 거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쓸 당시 어떤 작가가 쓰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과거예요. 과거에 연연하게 되죠. 그리고 무슨 투자지도, 개발지도, 계획지도 책에 나와가지고 팔려가지고 이미 발행되는 순간 그건 과거가 되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감이 중요해요. 감. 우리가 이게 부동산 투자는요 1년, 2년 또는 3년 4년, 10년을 내다보는 감이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을 저도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방송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보면은 제가 2013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2012년에 얘기하고 2016년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얘기하면서 3년, 4년을 예측하지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하다 보면 틀릴 확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락론자들은 올라도 내린다. 내려도 내린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내리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10년 내다 보면 다 올라 있는 걸 모르죠. 그리고 오른다고 하는 사람은 맨날 오른다고 합니다. 맨날 오른대요. 한 번은 뭐 오르겠죠. 그러나 잘못되면 영원히 내리는 데도 있다는 걸 감을 잡고 알아야 되는데 실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저와 같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고 또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초보가 돼가지고 책 보고 공부를 하고 방송 보고 공부하고 인터넷 뭐 이런 각종 동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식을 체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걸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많이 투자에 위험도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는 순간 그것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잘 될 거냐, 오를 거냐, 내가 원하는 그러한 투자를 이익을 볼 거냐, 거주를 만족시킬 거냐, 나에게 맞는 투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책에 나와 있지 않고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다 올라주면 되는데 보세요. 규제 하나 나오니까 무슨 이거 뭐 부동산 박사도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누군가 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마 내릴 때도 오르는 게 있고 오를 때도 보면 또 내리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전업으로 하지 않거든요. 전업으로 하다 보면은
부동산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오랫동안 보면서 감이 생기겠지만 일반인분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이것은 하나의 사이드 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업은 아니겠죠. 전업이 아닐 경우에는 시간을 멀리 놓고 봐야 되고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겠죠. 저는 늘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버는 게 대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을 팔으면 뭐 해요? 주식 사죠. 은행에 있는 사람은 현금 들어와가지고 은행에 넣어요. 다시 또 은행에서 찾죠. 찾아서 또 뭐예요? 은행에 넣습니다. 부동산 사람은 또 부동산 팔아서 부동산에 넣죠. 왜 하려고 좋은 데를 샀다 팔았다 해요?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되지. 세금 그까지 아끼려고 보통 보면은 뭐 양도세 줄이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하나 팔고 그리고 또 비과세만 해서 하나 팔고 판단만 올라 팔는데 내 건 안 오르고 그거보다 그냥 돈 있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는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되니까 진짜 오르고 좋은 돈 갖고 가고 돈을 좀 잘게 부수던 오를 지역 가가지고 여러 개 투자해서 내가 돈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팔면 돼. 은행 이자보다 나 그래 내가 1억 벌어서 5천만 원 양도세 내지 뭐 그래보다 은행 이자보다는 20, 30배 버는데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 넉넉한 마음만큼 넉넉하게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어떤 뭐 자영업의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영업 전문가 아니면 의사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직장에서 뭐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다고 할게요. 한 영역에서는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냥 초보자에서 또 사원 대리, 그다음에 과장, 부장, 그다음에 이사, 그다음에 오너 뭐 이렇게 돼가겠죠. 여기에서 초보자가 투자를 한다고 해요. 초보자가 내가 이제 부장 돼 있는데 초보자가 들어와가지고 신입사원 일 열심히 한다고 해요. 땀 흘려가지고 지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부장님 또는 과장님, 대리님 이런 분들의 실력을 다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분들의 조언과 어떠한 과거에 했던 이 업무에 업력을 받아서 이 초보자가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업무를 과장 대리 일도 할 수 있고 좀 더 높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 조직이 살아나는 거고 그 업계에서 뭘 시작하더라도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초보자가 냅다 책만 놓고 도요타 시스템, 포드 시스템, 뭐 역사 뭐 이런 것만 공부해가지고 계속 공부해줘 혼자서 이제 나는 다 지식을 외웠고 다 했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혼자 메뚜기처럼 개구리처럼 일을 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이쪽 세계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의 노하우와 또 나름대로 경험치가 이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보태어질 때 같이 잘 되는 거고 이분에 의해서 월급과 이상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직도 성공하고 다 성공하는 거죠. 저는요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가 와가지고 무조건 공부를 하고 하는 것보다 좋은 메뚜기 형님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잡아먹는 건 메뚜기잖아요. 또 개구리님들과도 좋은 인맥이 있고 뱀님들과도 있고 모노들과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친해지고 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혼자만 공부하지 말고 이러한 멘토들을 잘 만나서 공부를 하면 더 성공할 겁니다. 왜냐고요? 일단 부동산 세계는요. 교과서가 너무 넓어요. 온 나라예요. 서울만 가더라도 25개구가 있고 동호를 개별적으로 쪼개면 거의 400~500개가 넘는 그 지하철 역세권 좋다. 지하철만 해도 경기까지 하면 거의 500~600개고 이게 교과서가 넓어서 이거 일일이 공부하러 다니면은요. 지금 시작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다 공부하기 힘드는데 이거 공부하려면요. 한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무슨 호재가 뜨고 뭐 뜨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투자하려고 감하면 벌써 내가 늙어가지고 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 넓으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책도 간접적 경험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전에 있을 때는 인맥을 좀 활용하는 게 좋다. 두 번째, 과목이 너무 많다. 상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땅 이거 그냥 간단하게 5과목이죠. 그런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빌라, 아파트 되기 직전의 부지, 아파트 되려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또는 자체 도시환경 정비 뭐 또는 가로주택사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땅 하나를 가지고도 활용하는 방법이 빌라 지을 거냐 아파트 지을 거냐 아니면 지역주택적으로 가서 몰아갈 거냐 아니면 시공사에서 팔아먹고 분양권 하나 받아먹을 거냐 하는 방식도 많죠. 그리고 상가 하나에도 요것은 상가집 되는 상권이 이제 죽을 때까지 대를 물려서 돈을 벌어 살 건이지 이것은 월세만 나오고 이건 시세 차익은 없는 건지 나에게 맞는 게 뭐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뭐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교과서와 과목들의 조합의 과정이다. 이 조합 능력이 많을수록 전문가가 되겠죠. 만약에 1억을 가진 사람이 한 개인이면 개인이 공부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조합이 한두 가지예요. 부모님 엮이면 5, 6가지, 또 아는 친척까지 10가지인데 경험이 많은 사람은 1억을 가지고도 100가지, 1000가지의 조합을 할 수 있고 가장 그중에서 좋은 답을 내줄 수가 있는데 10가지 답이 있어도 가장 나에게 뭔지를 몰라요. 초보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과서와 과목이 교과서는 넘고 과목은 너무 많고 이걸 조합하려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아유 그냥 싼데 옆에가 이러니까서 논리 깨맞춰가지고 했다가 논리야 놀자 해놓고는 계속 놀아요. 다른 데는 오르고 나만 안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 똑똑하고 좀 논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되게 어려운 거 사고 안 오르는 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공부할 게 많고 각종 오르는 거 내리는 거 사기 어쩌고 하다 보면요. 결국은 의사결정 장애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그때 할 거라고 후회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 사가지고 혼자 꺼다놓은 보릿자루 가가지고 개수만 늘려가지고 주택수는 많은데 내 건 안 올라. 팔려니까 팔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놈의 주택 때문에 진짜 할 거 기회를 놓쳐. 오히려 기회 상실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정치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택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의 선호도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누가 정치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 가가지고,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의해서 빨리 개발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오히려 개발하는 것도 해제해가지고, 오르는 거마저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정치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도죠. 건축법 또는 도시개발계획, 그 다음에 정치적이죠. 서울시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각 지자체 의회가 있잖아요. 서울시 의회도 하고. 이거 의회 이거 통과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다 보면 시간과 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하나 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만 서울시장님만 사인하면 될 것 같은데 사인했어. 갔더니 의회 가가지고 또 정치 듣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대 투자를 했더니 80대 가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저 세상 이렇게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실력을 쌓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 나 공부하거나 투자할게 하는 분들 있죠.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요. 공부를 하고 나서 하는 사람은 지금 20세에 태어나가지고 100살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건 투자 못합니다. 공부를 그렇게 부동산 세계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등기부등본 보고 어디 개발호재 신문 쪼가리 두져가지고 잘 되면 벌고 안 되면 꽝 이런 거죠. 이게 공부가 한계가 있습니다. 실력을 쌓는데 다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과 투자와 좋은 전문가를 만나면서 서서히 쌓아가면서 하는 거고 잘 벌 때도 있고 늘 못 벌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가야 되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미 아는 인맥을 활용하는 게 좋다. 또 다섯 번째 보면은 개발이 되면 돈 벌죠. 근데 개발이 해제가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세금 문제, 규제 등 종합 예술 중에 하나다. 이 부동산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투자의 세계에는요, 종합 예술과 같습니다. 단품 하나 생산하는 거 가지고 하더라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고 수요를 어떻게 예측해야 되고 경쟁사가 어떻게 들어오니까 나는 제품을 어떻게 기획해서 나는 바꿔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단순히 땅 하나만 보고 아파트 하나만 보고 투자할 경우에는 이건 종합 예술이 아니죠. 그냥 하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동산 세계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종합 예술에 가깝습니다. 영원히 안 오를지요. 지금은 영 아니고 냄새나고 별 볼 일 없고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돈이 질지요.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오르지만 다 올랐기 때문에 더 안 오를지요. 여기는 지금 현재 지하철이 들어왔지만 지역 환경이 더 좋아져서 지하철 개통 후에도 더 오를 지역. 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죠? 이것은 상당히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요. 우리 아나운서님 저기 앉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안에서 들어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한 사람과 또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신입사원들 아니면 신입 투자자들 그 다음에 어떤 경기 운동을 배우는데 초보 이런 분들은요. 잘하는 사람한테 먼저 같이 뛰면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론도 틈틈이 쌓아서 부족한 부분. 왜? 그 선생이 시간이 다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 선생한테 물어볼 걸 이렇게 틈틈이 책 같은 거 보고 동영상도 보면서 쌓아야 되는데 그거 좀 보고 나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요. 혼자 하는 사람은 꽝될 확률이 거의 6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을 이제 초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맥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연이 500명, 1000명, 10,000명일 수 있어요. 그 인연 많으면 뭐예요?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 세무사도 한 2-3명 인맥 또 법적인 관계도 알아야 되죠. 뭐 변호사, 법무사님들 또 한 인맥으로 하나. 그리고 또 부동산 전문가도 또 인맥으로 하나. 또 뭐 다른 뭐 주식도 교양이면 하나. 금 또 뭐 달러 이쪽도 전문가 하나. 이렇게 훑어보고 투자의 세계는 넓고도 넓습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답이 안 나오니까 기왕이면 잘하는 분들한테 좀 배워가면서 좋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좀 나누어져서 서로 교환하는 인맥과 교환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혼자 공부하려고 하고 막 하다가 눈도 아프고 정신이 어지럽고 혼미해서 의사결정 결정 장애가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은데 심플하게 혼자 공부를 하시되 가장 정적으로 양심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하나 인맥을 찾아서 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내 노하우도 주고 노하우를 받으면서 같이 성공을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혼자 하지 말고 인맥을 활용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오늘 꼭꼭버섯샷을 마련해 보았습니다.